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눌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일단 준비하고 있고요. 시장 주요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ETF로 일본 ETF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시장 주요 포인트, 전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시장은 사실 전반적으로 강세였어요. 그 안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꼽아볼까요? 네. 우선 최근 시장 동향 대비 조금 이제 차이점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네.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채권이라든가 이제 중소형 관련된 ETF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지난주에 그 국채 관련된 ETF들이 조금 이제 상승을 좀 보였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 하락 구간에서 이 장기 국채들이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장기 국채 위주로 좀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떤 테마형으로 자금 유입이라든가 혹은 중소형주의 어떤 상대 강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옆에 차트는 이제 미국 장기 국채랑 다음에 미국 반도체 ETF인데, 미국 반도체 ETF 거의 한 2주 연속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소폭 조금 이제 약세를 보였어요. 주간에 조금 빠졌고, 반면에 이제 국채는 이제 계속해서 좀 빠지다가 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소형 지수인 이 러셀 2000 ETF가 있어요. 이 티커는 이제 IWM ETF가 있는데, 이 ETF가 6주 만에 이제 나스닥 100 ETF인 티커는 이제 QQQ ETF 대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직전 한 11주 정도 동안 좀 평균을 내보면 이 QQQ가 이 IWM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이제 1.7%포인트 정도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래도 이제 6주 만에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좀 같이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국채 그리고 중소형주의 강세가 굉장히 특징적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중소형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였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국채 채권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으로 자금 유입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미국이든 혹은 한국이 됐든 이 채권 카테고리로의 자금 유입은 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가 이 채권 카테고리로의 이제 누적 자금 유입입니다. 연초 이후로 좀 6월 2일까지 이제 얼마나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나라는 모습 좀 그려놨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이제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2023년 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은 845억 달러, 그다음에 한국은 5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채권형으로 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미국에서는 이 국채 관련된 ETF로 좀 미국 국채 관련된 ETF로 좀 자금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은 좀 장기채들 위주로 좀 자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역시 채권적으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짚어봤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 아까 그 테마형 쪽으로 자금 유입되고 있다 이 얘기도 잠깐 하셨어요. 네, 우선 이 테마형 쪽으로 좀 자금 유입, 사실 연초 이후에 테마형 카테고리로는 좀 자금 유출이 좀 계속해서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총 42억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었고요. 4월 이후로는 또 이제 7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좀 유출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이 중소형 테마 관련된 ETF로는 자금 유출이 있었고요. 그런데 좀 2주 연속으로 좀 자금이 좀 계속해서 좀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직전주에 한 3,500만 달러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그냥 8천만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많이 늘었네요. 네, 물론 이 유출 규모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이제 로봇, 핀테크, 인터넷 이런 이제 기술주 관련된 키워드를 위주로 좀 굉장히 좀 자금이 다시금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테마형 내 이 자금 주간 단위로 이 자금 유입이 가장 컸던 ETF는 로봇 ETF입니다. 보츠, 티커를 가진 ETF고요. 주간 단위 한 1억 6천만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저희 흔히 공포지수라고 이야기하는 빅스 변동성 지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최근에 계속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예요. ETF 시장에서도 관련한 내용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공포지수 맞죠? 이제 공포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2020년 3월달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역시나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19 초기에 이제 시장 봉쇄 국면에서 급등을 했던 이 빅스 지수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좀 보이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를 좀 찾고 있으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 ETF, 대표적인 티커로 이제 여기 있는 빅스 M, VIXM 티커가 가진 ETF 역시도 좀 하락을 계속해서 좀 보였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뭐 2021년 이후로 한 11년 동안 평균을 내본 수치보다도 좀 더 낮아요. 아, 대신에 이 부채한도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요 이슈가 좀 대부분 좀 부정적이었던 이슈들이 좀 대부분 마무리가 됐다 보니까 조금은 뭔가 새로운 이슈를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특징적인 흐름들 정리해봤고요. 저 이제 뭐 국가별로 봤을 때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시장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플러스 알파 ETF로 오늘 일본 관련 ETF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드렸는데 최근 일본 시장 굉장히 관심이 많죠. 네, 지금 뭐 해외 자금 유입이라든가 뭐 기업 이익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일본 시장 좀 상승을 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워렌 버핏이 또 이제 일본 시장 언급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외국인 수급까지도 좀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일본 시장 1980년대 버블이 터지면서 그 굉장히 좀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이 89년 최고점 대비해서 이 토픽스 지수가 2012년까지 한 75%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 뭐 최근에 이제 보면 한 200%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자료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자세한 내용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2023년 이후로 2분기 이후에 굉장히 좀 주식 시장으로의 해외 자금 유입이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 실적 개선이라든가 혹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ETF 시장 관련해서는 대략 이제 지금 화면에 이제 바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면 이 마인드맵처럼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ETF 시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 대비해서 비용이 좀 적게 소요가 된다라는 것, 최소 단위가 굉장히 좀 적다라는 부분 예전에 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시장 ETF들은 이제 주로 이제 전체 지수 관련된 ETF들이 좀 거의 대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동향을 좀 살펴보면 뭐 2022년 3분기 이후에 뭐 해외 지수라든가 테마 혹은 이제 해외 채권 위주로 좀 ETF들이 좀 상장이 되고 있고요. 뭐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테마, 그 일본 테마 관련해서는 이 반도체라든가 혹은 뭐 일본 상장 ETF 중에서는 이 환해지된 미국 지수라든가 채권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접근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일본 시장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주요 포인트들 좀 최근에 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올랐나를 좀 살펴보면 단연코 이 반도체가 좀 가장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이 연초 대비 5월 31일까지 기준인데 이 일본 반도체 ETF가 40% 넘게 좀 상승을 했어요. 특히나 이 지정학적 이슈가 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대만이라든가 중국과 이 미국의 어떤 분쟁 내에서 굉장히 좀 수혜 국가로 좀 꼽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강세, 그리고 지금 상위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전자, 수출 관련된 것들이에요. 전자 정밀이라든가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이고요. 또 이제 네 번째 올라와 있는 게 이 상업이랑 도매 무역, 상사라고 불리는 이 종합 상사죠. 관심이 있었던. 네, 그렇죠. 이 종합 상사 ETF인데 이 종합 상사 ETF 역시도 21%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연이어서 이 오른쪽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자금 유입이에요. 이제 월간 단위로 이제 누적치를 좀 정리를 한 건데, 연초에 이 수출을 보이던 이 일본 주식 대상 외국인 이제 순흐름이 이제 4월을 기점으로 이제 순유입이 좀 전환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 발언 이유죠. 그래서 이제 5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317억 달러 정도 좀 순유입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2013년 이후로 이제 한 10개년 정도 내에서 한 세 번째 정도로 좀 높은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계속해서 좀 볼게요. 좀 계속해서 보면 지금 이제 뭐 주주 환원 규모 자체도 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2020년 좀 소폭 감소를 보였지만 2021년 이후 좀 회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토픽스 10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주주 환원 규모는 241조 엔 규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크게 좀 자금 유입이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바로 뒤이어서 이제 주요국에 상장된 일본 ETF 좀 살펴볼게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이제 대표 지수가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이제 대표 지수 위주로 좀 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MSCI 일본 지수 추정 ETF가 이제 티커로 이제 EWJ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MSCI 일본 지수에 대해서 이제 환해지
좀 환율이 또 워낙 민감한 국가다 보니까 이 환해지 관련된 ETF가 이제 DXJ라는 네. 티커로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역시 미국의. 네. 네. 그리고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국가별로 또 대표 지수들이 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국내에서 이제 일본 시장에 접근하는 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티커로 이제 241180. 네. 요것은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 니케이 225 지수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일본에만 좀 국한되어 상장되어 있는 게 이 중소형 기술주들이 좀 또 네. 상장이 되어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그런 ETF들이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이제 티커로 이제 256이라든가 혹은 뭐 1493 이런 것들이 거의 중소형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좀 어떤 좀 세부적인 내용들 네. 좀 더 살펴보면요. 배당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 고배당이라든가 혹은 뭐 배당 성장 관련 ETF들이 또 상장이 되어 있고, 뭐 섹터라든가 산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합 상사 네. 관련된 뭐 상업 도매무역, 그다음에 뭐 반도체 혹은 일본 은행 리츠도 좀 굉장히 좀 큰 산업 중 하나예요. 네네네. 그래서 리츠 ETF도 역시나 이제 일본에 또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 테마 관련해서 어떤 기술주라든가 로봇 AI 혹은 일본 같은 경우 또 게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네, 좀 유명하다 그렇죠. 보니까 게임 애니메이션 산업 테마 ETF도 역시 상장되어 있다라는 거 좀 골고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이 뭐 워낙 흐름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니케이 지수가 뭐 3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라는 이야기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TF로 일본 시장에 접근하는 것의 효율성은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고요. ETF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바로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먼저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자금 동향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자금 유입 좀 확대 국면에 좀 보였습니다. 역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115억 달러 정도 좀 네. 자금 유입을 보였고요.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떤 미국 대형주라든가 대형 성장주,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이 미국 칼드체 ETF 좀 자금 유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조금은 이제 좀 위험 자산까지도 이제 좀 그러네요. 슬슬 이제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구나. 되는.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유출은 이 최근에 좀 급등을 보였던 이 정보기술 섹터라든가 혹은 이제 해외 이머징 관련 해외 이머징은 아무래도 좀 중국 네. 위주가 좀 많겠죠.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상승과 하락을 했던 쪽은 어느 쪽이었는지 바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위기 괜찮았던 쪽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어떤 이제 좀 상승 키워드 좀 꼽아보면 어떤 우라늄이라든가 블록체인, 테슬라, 혁신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테슬라 이제 개별주에 대한 이제 ETF 역시도 좀 상승을 보였고요. 네.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는 엔비디아였다면 이제 이번 주는 이제 테슬라였다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좀 바로 보시게 되면 이 우라늄 채굴산업 ETF가 거의 11% 정도 좀 상승을 보였어요. 이외에도 어떤 블록체인 산업과 이 디지털 자산을 동시에 편입하고 있는 이제 BKCH 티커 가진 ETF가 9%대. 그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게 이 테슬라 커버드 콜 ETF입니다. 좀 계속해서 좀 넘어가 보면요, 주식형 내에서는 개별 국가 내에서 뭐 튀르키예라든가 콜롬비아 그리고 최근에 좀 역시나 좀 계속 이제 약세 흐름 보였던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인 이제 지역은행 ETF까지도 좀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락 키워드도 바로 꼽아보도록 하죠. 어느 쪽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까요? 네, 하락 키워드 이제 시장 상승 보이면서 이 변동성 관련된 ETF들 좀 약세를 보였고요. 이외에도 좀 원자재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았어요. 어떤 천연가스라든가 혹은 비디아 윤지수까지도 역시나 좀 약세를 좀 보였고요. 이제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미국 변동성 ETF, 단기 변동성 ETF가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요. 어떤 천연가스라든가 비디아 윤지수 이런 것들 역시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반도체도 한 1% 정도 좀 소폭 조정을 좀 보이면서 역시나 하락률 상위에서 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우선 자금 동향부터 역시 확인하죠. 네, 우선 이제 한국 시장 자금 좀 큰 폭으로 좀 축소를 보였습니다. 유입은 물론 계속 유지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870억 원 정도 좀 자금 유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역시나 이제 채권 관련된 ETF들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한국 국공채 한 1,200원 가량, 그다음에 한국 회사채 ETF에 역시 이제 1,207억 원 가량 좀 자금 유입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해외 아시아라든가 혹은 이제 중소형주 관련된 ETF들에서 좀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국 시장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땠는지 키워드로 역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확인하죠. 네, 우선 상승 키워드 살펴보면 이제 2차전지라든가 엔터, 신재생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공지능까지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 미국 S&P 500 지수 환해치 네. ETF예요. 근데 좀 내용을 좀 보니까 그 NAV랑 좀 괴리가 좀 굉장히 좀 크게 잡힌 걸 보니까 좀 약간 괴리가 좀 발생을 한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 테슬라 밸류체인 ETF가 또 있는데 이게 한 7.8% 정도 상승 보이면서 자금도 좀 굉장히 좀 세게 많이 들어왔네요. 상당한 지금 얼마 안 된 ETF인데 네. 좀 자금도 좀 세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좀 보실 수 있는 게 뭐 한국 2차전지라든가 2차전지 초부장 관련된 네. ETF들 역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락 키워드도 바로 이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하락 키워드 좀 살펴보면 역시나 이제 미국과 좀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이제 어떤 변동성이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것도 좀 하락을 보였고요. 특히나 여기 더해서 이 중국 일부 테마들 네. 역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변동성 ETF가 한 14% 정도 하락을 보였고 이외에도 뭐 천연가스 그리고 중국 태양광 테마, 클린에너지까지도 좀 약세를 좀 보였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 쭉 짚어봤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시장 흐름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어요? 한 줄로 좀 주신다면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살아난 채권, 중소형주 그리고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테마형. 지금까지 이제 뭐 대형 기술주 위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조금씩 보이다 그러네요.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 좀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이긴 해요. 다음 주에는 어떨지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죠. 윤 선생 ETF 교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